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부산대학교에서는 교수가 제자를 성희롱하고도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해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커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희 부산대학교에서 성희롱 교수가 더 이상 수업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피교육자, 자기를 배운 학생에게 성희롱에 대해서는 더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더한 것이 윤리교육과에서 그런 일이 났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윤리교육과 학생과 교수들은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 양모 씨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 당국이 내린 징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고의적으로 성희롱 교수는 파면 뜨는 해임이거든요. 근데 그냥 감봉 3개월 처벌 내린 거잖아요. 동업자 정신이고 봐주겠죠. 손방망이 쳐버리고. 그러나 양 씨는 인권위의 공고를 받고도 여전히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사범대에서 가해자 양 씨가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해 6월. 대학원생들이 윤리교육과 교수로서 납득하기 힘든 언행을 일삼아온 양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깥으로 알리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대학원 윤리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본부 등에 호소문을 보내고 학교 곳곳에 자보와 현수막을 붙여 양 씨의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거는 2011년도 5월이었는데요. 저희는 그 이전에 석박사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겪은 일들을 가지고 저희가 2년여 가까이 저희 사이에서 많은 불만과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요. 그게 수업 부실, 두 번째가 이제 인격 모독도 있고, 세 번째가 성희롱이었고, 네 번째가 입학 문제 유출이었거든요. 이런 비윤리적인 교수에게 저희는 윤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후 학과 설문조사에 의해 학부생을 성희롱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양 씨는 증거가 없다며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내 성폭력 상담센터는 여러 정황 증거상 양 씨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63조, 그리고 78조에 저촉되는 성희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는 성희롱을 피해자 개인의 주관뿐만 아니라 보통의 합리적 여성의 관점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가해자인 양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해 6월 20일, 피해자를 포함해 교수, 학생, 졸업생 등 학과 구성원들이 모인 공청회에서 양 씨가 발언합니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라는 게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되는 게 있죠, 그죠? 거짓말 탐지기가 안 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성추행 당사자 한번 나오세요.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인권위와 성폭력 상담센터의 공고가 내려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증거를 가져고 하니까 증거를 성희롱 했으면 녹음을 할 수도 있잖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도 있잖아. 그래. 몇개 사람들 안 나오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야지. 피해자들이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그래. 그럼 학생은 2년 다니면 되는데 교수는 10년 해야 되는데 교수가 나가야 되나? 그러나 성희롱한 증거가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공인된 기관에 의해 여러 사람의 공통된 증언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고 그것이 이제 사실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계속 내가 사람 안 찔러 죽이고 형을 받아도 나는 안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신빙성 있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말이야. 그런데 성희롱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특성상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을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도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그것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자료는 정황적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양 씨는 이 사건을 학과 교수들 사이의 대립관계와 결부시키려 해왔지만 이것과 양 씨의 성희롱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 학과 구성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럼 무조건 그럼 그게 사이에 안 좋은 것이 본질이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고 성희롱이잖아요. 본질은 성희롱이죠. 사태의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뭐 알력이니 뭐니 뭐 이런 건 다 그만두고 사실만 가지고 성희롱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절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야 되지. 문제는 양 씨가 성희롱한 사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윤리교육과 구성원들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학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교수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학교 당국이라고 말합니다. 2011년 11월 7일 날 고의적으로 성희롱한 그 교수가 고작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거든요. 현행 공무원 징계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의적으로 성희롱한 교수는 마땅히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5사람이 성폭력 상담소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 사람은 인권위에 제소를 했고 그 건들이 모두 다 성희롱이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이 저희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수개월에 양쪽의 엄정한 조사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려서 그렇다고 판결을 냈는데 그것을 결정받은 사람이 성희롱을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디에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고의라는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고요. 그것은 의심의 차원을 떠나서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던 증언자에 따르면 가해자를 징계하기 위해 회부된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학내 교수들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학내 교수들로 구성하는 과정에 재산의 어떤 여성 문제나 이런 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전문 교수들이 없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과 징계위원들 간에도 전혀 어떤 칸막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이 요구를 해서 칸막이가 설치되었고 이미 성폭력 상담소와 인권위에서 모든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다음 징계위원들에게 그 서류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거기 상세한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숙지해야 될 내용을 하나도 읽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앉아서 와서 고압적인 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피해자가 말을 하는 도중에 숨이 차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울면서 말을 도중에 중지해야 되는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학교 당국은 인권위의 공고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학 본부를 찾았지만 부산대학교 교무과는 끝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자꾸만 첫 번째 내용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징계를 하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분리하라는 이야기는 같은 공간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요? 학교 당국이나 대학 당국은 그 사람하고 같이 좀 잘 의논해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과를 내보내든지 학과장을 그만두게 하든지 그러면 안 되겠냐고 우리한테 부탁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인가 말이야. 그거는 문제를 자기들이 일부분 문제를 책임지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골치 아픈 문제니까 우리한테 문제 떠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2012년 3월 현재 양 씨는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사범대에서 여전히 전공과 교양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해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는 공간 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강의를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장소에서 강의를 주면 안 돼요. 피해자들은 일상 공간, 생활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떠올리고 싶지 않은 피해 상황을 기억해서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재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실로 인해서 이후 부당한 처사나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대면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경우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가 있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일서번간 근처도 갈 수 없는 지경에 내몰려 있고요. 매일매일을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과 안팎의 학생들은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며 양 씨의 수업에 대한 수강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 씨의 퇴출을 요구하며 학내 시위를 벌여왔던 대학원 윤리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양 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고요. 저희들은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국가인권위원회나 해당 기관의 어떤 결정이 난 부분을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라는 것이 결과 과정이라는 것이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지 없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아마 적반하장이라는 한자 성어를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도 모자라서 저희를 고소한 이 교수를 저희 과에서만큼은 꼭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대학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보호 조치가 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아픔을 헤아려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는 학교 당국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묵살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에는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피해자는 자신을 성희롱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홀로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해 교수와 피해 학생 중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 취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